자, 이제 신라를 한번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볼게요. 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4세기 때부터 4세기 아이고 여기 4세기 때부터 중앙집권 국가의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 이전에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박석, 김씨가 서로 돌아가면서 지배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이 신라의 왕호 변천을 좀 이제 알아야 되는데, 신라는 이제 처음부터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지 않고, 뭐, 거서관, 귀인이라는 뜻입니다. 군장, 귀인, 귀한 사람, 이란 거고요. 차차홍, 제사장, 이사금, 연장자, 네, 마립간, 대군장, 네, 왕, 이런 식으로 이제, 왕호가 변천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4세기에 이제 들어오면, 뇌물마립간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때부터 이제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사용했고요. 이 뇌물마립간 때가 바로 김씨가 이제 계속 왕위를 이제 세습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박석김 요 세 개의 성씨가 돌아가면서 이제 신라를 지배했다라고 하면 요 4세기 후반에 뇌물마립간 때부터 이제 김씨가 왕위를 이제 쭉 이제 세습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광개토대왕이 왜군을 격퇴했다라고 지난번에 했었죠. 고구려 할 때. 그 광개토대왕이 왜군을 격퇴할 때, 그 신라의 지배자가 바로 이 뇌물마립간이었다.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세기는 이제 지나가고요. 특별한 게 없고요. 6세기에 오면 이제 신라가 본격적으로 이제 발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 지법진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세요. 자, 그래서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 요 세 명의 왕이 연달아서 이제 즉위를 하게 되면서 신라가 어떤 비약적인 어떤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지증왕을 보면 자, 나라 이름은 이제 이때부터 신라라고 이제 했었고요. 또 왕이라는 칭호를 이제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순장을 또 이제 금지시켰고요. 순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그 연맹왕국 할 때 부여의 풍습 중에서 순장을 이야기했었어요. 지배자가 죽으면 그 무덤에 이제 지배자가 살아있을 때 그 모셨던 신하들을 같이 묻는 거죠. 그 순장을 금지시키고 또 우경을 장려했습니다. 우경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소를 이용해서 이제 농사를 짓는 걸 우경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축을 이제 이용해서 농사 짓는 거. 왜냐하면 가축을 사용하면 가축이 더 이제 인간보다 힘이 세니까 이제 생산력이 더 증가한다 라는 거고요. 또 우상국을 정복합니다. 자, 우상국은 어디냐면 울릉도 일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신라 장군 이사부를 시켜가지고요. 지증왕이 우상국을 정복합니다. 우리가 독도가 이제 우리 땅이다라고 하는데 그럼 언제부터 역사적으로 독도가 우리 땅이냐라고 하면 바로 여기 6세기 신라 지증왕 때 우상국을 복속했을 때 그때부터 독도가 우리 땅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법흥왕인데요. 자, 법흥왕 할 때 이 법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의 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흥왕의 가장 중요한 업적이라고 하면 바로 불교를 공인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불교를 공인할 때 힘을 이제 도왔던 사람이 이차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차돈이 이제 이 불교를 이제 공인시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순교라고 하는 거는 어떤 종교적인 뜻에 의해서 목숨을 희생하는 걸 순교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자, 그리고요. 지금 신라는 불교를 공인했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전에 우리가 뭐 고구려나 백제 같은 경우에는 불교를 수용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신라는 일단 지리적인 위치상 우리 동남쪽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엄청 이제 느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선진 문물이 이제 들어와도 원래 살고 있던 막 이런 귀족들의 반대가 되게 심했다라는 겁니다. 보수적으로. 자, 그래서 이미 5세기의 신라는 이제 불교를 받아들였어요. 누구로부터? 고구려로부터 불교를 이제 받아들였는데 이 불교가 이제 그 당시 이제 신라 귀족들이 계속 이제 반대하고 있어서 불교가 이제 정식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법흥왕이 이제 불교를 이제 시키고 싶었는데 이차돈이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기를 이제 죽이면 기이한 일이 생겨서 이제 귀족들이 이제 그걸 보고 불교를 이제 믿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했던 거예요. 그래서 땅이 이렇게 있고요.
이차돈이 이렇게 이제 무릎 꿇고 앉아 있으면 자, 목을 이렇게 쳤어요. 그런데 보통은 이제 목을 자르면 이제 피가 막 쏟아지잖아. 근데 이제 하얀색 이렇게 물이 이렇게 쏟아져 나왔다. 그다음에 머리가 이제 잘리면 머리가 이제 밑으로 뚝 떨어져야 되는데 하늘로 높게 솟아올라서 어디에 딱 떨어졌대. 거기에 이제 우물이 생겼대요. 그게 이제 뭐 나정이라고 하는 우물이 또 생기고요. 또 하늘에서 막 이런 꽃비가 엄청 내렸다. 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기이한 일이 발생을 하니까 귀족들이 불교를 믿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고요. 또 이제 상대등, 그 다음에 이제 또 병부 이런 걸 이제 설치합니다. 상대등은 귀족의 어떤 대표라고 이제 보면 되고요. 병부는 이제 국방부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율령을 또 반포하고요. 또 관등제, 공복 이런 걸 또 제정을 해요. 관등제라고 하는 거는 관리 등급, 공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신하들의 옷 색깔을 정해줬다, 이러한 뜻입니다. 자, 그리고요, 또 자기 스스로를 태왕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칭하고요, 또 연호도 사용해요. 자, 또 이때 금강가야를 정복하게 되는데 우리가 신라가 삼국 통일할 때 그때 당시에 활약을 했던 대장군이 김유신이죠. 그 김유신네 집안이 이때 신라에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라 귀족으로 편입을 해요.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흥왕을 보면 진흥왕은 이 화랑도를 국가 조직으로 개편을 하게 되는데 여기 화랑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신라 마을마다 있었던 거예요. 자, 마을마다 있었던 조직인데 이 화랑도가 화랑은 이제 귀족이고요. 그 다음에 이 귀족인 이제 청년 집단인데 이 귀족 청년 화랑 이 사람을 따르는 무리를 우리가 화랑을 따르는 무리라고 해서 낭도라고 불러요. 여기에는 그냥 여러 신분들이 다 있어요. 자, 그래서 마을마다 이렇게 청년 조직 화랑도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제 막 산천을 막 이제 유람하고요, 막 떠돌고요, 체력 단련하면서 또 이제 독서도 하고, 자, 요렇게 이제 지냈는데 진흥왕 때 이제 전국에 있는 이 화랑도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좀 뛰어난 화랑도들을 이제 선별을 해가지고 국가 조직으로 이렇게 이제 개편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화랑도를 어디다 쓰냐? 전쟁할 때 이제 쓰는 거죠. 청년들이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연어도 똑같이 사용을 하고요. 자, 또 백제 이거 우리가 성왕 이야기 했을 때 했었어요. 백제 성왕과 연합해서 한강, 신라는 상류를, 백제는 하류를 점령하고 나중에 이제 신라 진흥왕이 배신을 해가지고 하류 지역까지 다 차지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때 고령의 대가야를 또 병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 가야 연맹을 주도했던 건 금강가야고요. 후기 가야 연맹을 주도했던 건 대가야입니다. 그래서 법흥왕 때는 금강가야가 멸망하고요. 진흥왕 때는 대가야가 멸망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야는 지도에서 이제 사라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시기에 유행하는 게 영토를 확장하면 여기까지가 내 땅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비석을 세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게 바로 신라는 단양 신라 적성비 세우고요. 또 4개의 순수비를 만듭니다. 순수비라고 하는 거 할 때 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직접 간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뭐 이제 성지순례 이런 표현 하잖아. 이제 종교인들이 좀 중요한 성스러운 지역을 이제 막 이렇게 방문하는 거. 그런 것처럼 그 순이랑 똑같은 뜻이에요. 직접 간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창녕비, 북한산비, 황초령비, 마운령비 이런 이제 비석들을 세우게 되는데 자, 가야 지역을 정복하고 창녕비 만들고요. 한강 차지하고 나서 북한산비, 그 다음에 여기 함경도 쪽 황초령비, 마운령비 이런 식으로 비석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신라 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박석김 씨가 돌아가면서 지배를 하다가 4세기 후반에 뇌물마리간 때 와서는 김 씨가 이제 왕위를 세습하게 되고요. 6세기에 와서 이제 신라가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 이렇게 이제 3대 연달아서 훌륭한 왕들이 이제 즉위하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크게 발전을 하게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신라 지금 이제 확인을 해보면 신라가 언제 지금 한강을 차지했냐면
자, 6세기 진흥왕 때, 이때 이제 차지했죠? 진흥왕 때가 전성기입니다. 그래서 6세기 전성기는 신라다.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 정리를 했고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또 이제 확인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기 내려오면 자, 이제 가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볼 거예요. 자, 가야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가야 연맹해가지고요. 연맹왕국 단계에서 멸망을 해요. 자, 이 전기 가야 연맹을 주도했던 건 금관가야고요. 김해 지역입니다. 후기 가야 연맹을 주도했던 건 대가야고, 고령 지역이고요. 이 가야 연맹의 특징은 풍부한 철광, 우수한 제철 기술을 지니고 있어가지고요. 특히 이제 이 덩이새, 쇠 덩어리를 낭랑, 외, 막 이런 데 이제 수출을 하고요. 또 이 덩이새를 화폐처럼 사용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과 그다음에 가야, 요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